반갑습니다. 고등예비과정 수학 1 25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나비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비효과. 예, 나비효과라는 말은요.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에 거대한 태풍이 몰려온다 이런 식의 얘기에서 이제 유래한 말인데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나비효과라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하는 사소한 행동이나 어떤 사건이라도 나중에 미래에는요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순간순간을 흘려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인강을 들을 때도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딴짓도 막 하는 거죠.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메일 체크도 하고 뭐 게임도 조금 열어봤다가 뭐 이런다는 거죠. 뭐 선생님 얘기하는데 대답은 안 하고 네 이러면서 흘려듣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흘려들은 이 순간에 했던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또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뭐 바로 오늘이 시험이에요. 근데 아침에 학교에 가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못 봤던 내용을 다시 보기도 했고 혹은 좀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걸 딱 봤는데 그게 바로 시험에 딱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소홀하게 흘려보낸 이 시간이 나중에 나한테 엄청나게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비 효과를 좀 제가 좀 확대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순간순간에 좀 최선을 다해라 라는 얘기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표준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요. 원의 표준형을 구하는 방법, 표준형 방정식으로. 그랬을 때 문제풀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문제 보시면서 저랑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거의 개념 확인 문제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요. 점을 4,3을 지나는 원을 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는 했었죠. 중심이 원점이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얘기는 했죠. 왜냐하면 x-0의 제곱, y-0의 제곱이니까. 맞죠? 그런데 반지름이 주어졌다면 여기다가 만약에 반지름이 5다.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반지름의 제곱. 근데 문제는 반지름을 직접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땐 r제곱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뭐 하자? 대입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4,3을 대입해 주시면요. 16 더하기 9가 r제곱이 되니까 r제곱은 25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원의 방정식을 역시 완성하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x축에 접한다 밑줄 치세요.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3,-2가 중심이래요. 그리고 x축에 접한다. 이런 특수한 조건을 주게 되면요. 일단 중심은 완성을 하시고요. 중심은 완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3,-2가 중심이니까. 그리고는 반지름을 모르죠. 그러면 그리세요, 그림을. x축에 접하니까 3,-2 정도 여기 지나면서 x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x축에 접하면.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요 y의 길이가 반지름 되겠죠. 따라서 요 길이를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야.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게 정답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 끝에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에 대한 정보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할 때 좀 추상적인 공식으로 정리할 땐 좀 어려웠지만 이렇게 문제화 시켜놓으면요. 그림 그리면 되니까 그 내용을 이제 머리에 좀 박아놓고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한 다음에는 저처럼 그림 그려서 그 내용 떠올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문제 적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유제 1번이고요. 중심이 -2,1이고 점 3,2를 지나는 원을 구하래요. 마찬가지죠. 일단은 x 더하기 2의 제곱에 y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은 반지름을 준 게 아니니까 r제곱이라고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맞죠? 따라서 3하고 2를 대입해 주시면
25, 1은 R제곱이 돼서 여기가 26이 되겠죠. 근데 정답은 이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3, 2 지우시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면서 y축에 접한다. 똑같이 갈게요. x 더하기 2의 제곱에 y 빼기 3의 제곱까지는 올 수 있죠. 그런데 반지는 모르니까 여기 아직 비워놓으시고 y축에 접하니까 마이너스 2,3을 기준으로 y축에 접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여기 y축에 접하려면. 그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결국에는 요 x의 길이랑 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2의 제곱을 넣어야겠죠. 반지름 자리에, 요 자리에. 4가 들어오겠죠. 반지름의 제곱.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이런 정보를 드렸을 때 그림으로 해결하시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훨씬 간단하게 보이시죠? 자,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유제 2번입니다. 별표하세요. 이 파트에서 문제를 낼 때요. 조금 활용되면서 개념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제를 꼭 냅니다. 자, 여기서는요. 지름의 양 끝점의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그림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그림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근데 원에 두 점을 줬는데 이 두 점이 하나가 A고 하나가 B라고 한다면 이 A, B가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었을 때 그게 지름이 된다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걸 이은 상태에서 이게 지름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엔 지름의 의미가 뭐예요? 이 지름 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쵸? 중심이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원의 중심이 A, B 위에 있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예, 이걸 기억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행에 옮겨보시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요. 자, 지름의 양 끝점이다 했을 때 A와 B를 이제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A는요, 2,-3이고요. B는요, 4,1이 돼요. 그런데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그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A, B 위에 원의 중심이 있는데 특히나 이 원의 중심은 A, B의 어떤 점일까요? 그렇죠. 가운데, 중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점인 중점을 구하면 바로 원의 뭘 구할 수 있다? 중심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먼저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을 완성하고 싶으면요.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중심을 구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실행에 옮겨볼까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은 A, B의 중점이니까 A, B의 중점이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중점 구하는 공식은 여러 번 했었죠?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2로 나누시면요. 두 개를 더하면 6이고요. 또 2로 나누시면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죠. X끼리 Y끼리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중심이 뭐예요? 3,-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따라서 3,-1을 바로 쓸게요. 그러면 이게 원의 중심까지 나왔어요. 끝났죠. 왜냐하면 원의 중심만 알면 우리가 뭐까지 완성할 수 있냐면요. 이제 원을 이렇게까지 완성할 수가 있어요. y 더하기 1의 제곱은 그 다음에 반지름을 모를 뿐이죠. 그러면 r제곱까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한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원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따라서 대입하세요. 그럼 4,1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이쪽은 1이고요. 이쪽은 2는 4니까 r제곱이 5가 나와요. 따라서 여기다가 5라고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이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요. 원의 중심을 먼저 구합니다. 이때는요. 중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완성한 다음에는 대입해서 반지름까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지금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네, 잘 보셨죠? 오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다고 나와 있죠. 예, 그 내용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지난 시간에 일반형,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거 좀 덜 했어요. 그거 마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위치 관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2번이고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가도록 하시죠. 2번입니다.
원의 방정식에 지난 시간에는 표준형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갈 건데요. 일반형이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표준형을 다 전개해 놓은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x제곱에 y제곱에 ax, by, 그 다음에 나머지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수 c 해서 요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정리된 식이 있다면 요거 지금 표준형이잖아요. 근데 요걸 다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제곱 2x 더하기 1, y제곱 2y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x제곱에 y제곱 쓰시고 그 다음에 x끼리 쓰시고 y끼리 쓰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쓰시면 2인데 요거 넘기시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식을 요렇게 된 식을 요렇게 정리했다. 그럼 이게 무슨 형이냐면 표준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감 잡으셨죠? 정리해 놓으면 이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반형이 쓸모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주면 그거를 써먹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문제에 필요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반형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직선하고 똑같아요. 직선도 표준형은 기울기랑 y절편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표준형으로 된 원의 방정식도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5구나. 그런데 일반형으로 바뀌는 순간 알 수가 없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연습하셔야 되냐면 이제는 일반형으로 주어진 식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연습을 거꾸로 해야겠구나. 요걸 이렇게 중심을 알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야겠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걸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쵸?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x끼리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y끼리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요거는 직접 예를 통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반형이 도대체 어떤 식이냐? 얘기해 드렸고요. 일반형의 맹점, 안 좋은 점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이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요 연습을 하겠다고요. 잠깐만 덧붙이시면요. 이때 ABC는 뭐 상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요게 진짜 원이 되려면 마지막에 정리했을 때 반지름 제곱이니까 오른쪽에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한 최소 조건이 A제곱과 B제곱에서 4C를 뺀 게 0보다 커야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보통 이제 붙이는 조건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요걸로도 나중에 문제화되면 그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일반형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제를 가면서 지금 내용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였어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 있는데 요거를 중심하고 반지름, 다시요. 일반형이 있는데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반형입니다. 이제 우리는 표준형으로 고칠 겁니다. 어떻게 하냐? x끼리 뭉치세요. 그리고 y끼리 뭉치세요. 맞습니까? 그리고 상수는 넘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반의 제곱을 더하세요. 누군가의 제곱이 되려면.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1을 더하면 되죠. 그럼 그 1은 똑같이 빼야겠죠. 왜냐면 원래 없던 걸 더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원래 y제곱 앞엔 플러스였죠. 마찬가지예요. 반의 제곱을 더하세요. 그럼 9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빼야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걸 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도 돼요. 반의 제곱을 더했죠. 그럼 여기도 더하세요. 반의 제곱을 더했죠. 여기도 더하세요. 이렇게 가도 똑같아요. 아까 그거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냐면요.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이쪽은 뭐가 되냐면요. y-3의 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오른쪽은요. 16이 되죠. 자, 그럼 다 나왔죠. 지금 제가 일반형으로 구해놓은 것을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고요. 반지름의 좌표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자, 보시면 역시 일반형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x끼리 y끼리 모으자는 거예요. 자, 보시죠. x제곱에 6x입니다. y제곱에 4y입니다. x끼리 y끼리 서로 뭉쳐요. 그 다음에는 는 숫자는 옮기시죠. 12. 어떻게 아시죠? 그죠? 반의 제곱을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더하세요. 양쪽에. 여기다 반의 제곱을 더합니다. 그럼 여기도 더해야죠. 그래야 식이 안 변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x-3의 제곱 아닌가요? 요거 정리하면 y 더하기 2의 제곱 아닌가요? 가운데는 더하기고요. 오른쪽은 다 더하게 되면 21에 4니까 25네요. 끝났죠. 내가 일반형으로 알고 있던 이 원의 방정식을 지금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되셨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순간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5인 원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일반형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일단 기본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유제 3번입니다. 유제 3번 한번 보시죠. 자, 마찬가지죠.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점 6,3을 지나는 원일 때 상수 A와 반지름을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요 점을 지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대입을 하세요. 그럼 x자리에 6, y자리에 3. x자리에 6을 대입하면 1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자리에 3 대입하면 18이죠. 그 다음에 3은 0. 요거를 정리해서 먼저 a를 구하세요. 자, 그리고 나면 12a가 요거 정돈하시면 45예요. 그 다음에 요거 정돈하시면 마이너스 21이니까 빼서 넘기시면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24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끝났죠. a까지만 나온다면 우리는 a 자리에 다시 넣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3은 0 한 다음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도록 요걸 조작할 수 있죠. 방금 했었죠? 그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끼리끼리 뭉쳐야죠. x끼리, y끼리 뭉쳐요. 그 다음은 필요 없는 건 보내요. 응?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더해요? 4죠? 그럼 여기도 4 더해야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더해요? 9죠? 여기도 9 더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나면 이쪽은 x-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y-3의 제곱이죠? 나머지 다 더하면 16인가요? 맞습니까? 따라서 중심은 2,3이고요. 반지름은 4가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이 4다. 그래서 A와 R의 값을 각각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요 정도 마무리하시고 유제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계산을 좀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계산 좀 복잡합니다. 대표 유형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직선을 완성하라고 하는 방법이 기울기와 기라고 쓸게요. y 절편을 주거나 기울기와 한 점을 주거나 그죠? 그 다음에 두 점을 주거나 아니면 xy 절편을 주거나 뭐 xy 절편 주는 건 두 점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죠. 결국에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요. 점 2개로 결정돼요. 아시죠? 기울기가 있든지 물론. 원을 구하실 때는요. 보통은 중심을 줘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줍니다. 맞죠? 아니면요. 중심을 주고요. 아니면 중심하고 그렇죠. 지나가는 한 점을 줘요. 이런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직선을 구하려면 점 2개면 한 직선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점 2개만 주면 하나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은요. 일반적으로 점 2개 가지고는 못 구해요. 점 2개를 지나는 원은요. 이렇게도 좀 모양이 이상하지만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뭐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원의 모양이 다양하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2개의 점만으로는 하나의 원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점을 3개는 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때 보통 3점을 주고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할 때 요거나 요거는 중심을 아니까 표준형의 모양으로 구하면 되죠.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구하잖아요. 근데 세 점을 줄 때는요. 표준형으로 잘 안 하고 일반형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걸 지금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에 빈출되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숫자에 좀 신경을 써서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쓸데없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계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럼 일단 원 하나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건 이제 아셔야 돼요. 세 점을 줬으니까. 근데 그때 원을 설정하실 때 표준형을 쓰지 마시고요. 일반형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AX죠. 그 다음은 BY겠죠. 그 다음에 C겠죠. 는요. 이렇게 놓고 세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걸 대입하시면 돼요. 제 말 아세요? 또 이걸 대입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대입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식이 3개가 나오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해볼게요. 5,0을 대입하면 여기 0 되고 여기는 5a가 되고 여기 0 되고 xy에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0이죠. 일단 식 하나. 두 번째입니다. 1,2 대입하시면요. 여기 a, 여기 2b가 되죠. 지금 x, y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남고 는 0이죠. 마지막으로 3,-4 대입하면요. 9하고 16이고요. 그 다음은 3a가 되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4b가 되죠. c는 0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 정리를 좀 해주시면 5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5죠. 그 다음은요.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a, 2b, c니까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5죠. 마지막으로 3a 마이너스 4b 더하기 c가 9랑 16을 더하면 마이너스 25로 넘길 수 있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놓은 상태에서 세 점을 대입해서 정리를 합니다. 식을. 그런 다음에 이 세 식을 어떻게 한다?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미지수가 A, B, C 3개고 식이 3개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서 C가 다 들어있네요. 그쵸? 아, 근데 여기는 이미 B가 사라져 있네. 그러면 저라면 여기에다 2를 곱해서 B를 양쪽 식에서 없애겠어요. 이 식은 살리시고 그냥. 어차피 B가 없어져 있으니까 원래 연립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은 속어, 없앨 문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미 첫 번째 식에서 B가 사라져 있으니까 저라면 두 식에서 B를 없애겠어요. 그래서 이 식의 2배를 하시면요. 2A, 4B, 2C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식을 더하시면요. 5A 더하기 3C가 마이너스 35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럼 첫 번째랑 세 번째 식 연립합니다. 다시 가세요. 5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5고요. 5A 더하기 3C가 마이너스 35입니다. 빼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C가 여기 빼면 10이죠? 그래서 C가 마이너스 5네요. 끝났죠? 여기가 마이너스 5면 대입해서 A 구하죠.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20이고요. 5로 나누면 마이너스 4죠. 되세요? 마지막 B도 구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원래식으로 가세요. 이런 식 중에서 좀 할만한 식이 요 식이네요.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5니까 A가 마이너스 4 나왔고 B는 모르고 C가 마이너스 5 나왔고 이게 마이너스 5라고 놓고 풀면 되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 없어지고요. B는 2가 되겠죠. 따라서 B는 2야. 여기까지 되세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가죠. X제곱, Y제곱, 그 다음은 AX,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죄송합니다. A가 들어왔으니까 X가 와야죠. AX라고 하고 제가 왜 이렇게 썼나요? 그 다음 BY, 그 다음에는 C는 0.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도 구해줘 이러면 이제 표준형으로 또 고치시는 거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요거 문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는 뭐 숫자가 복잡해서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어려운 건 없죠. 사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계산이 조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또 좀 복잡하게 풀어야 되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는 항상 그걸 좀 고려하고 내세요. 그 계산을 좀 고려하고 너무 복잡하거나 분수 계산이 많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고려하고 내니까 그거 참고해서 혹은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죠.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싶으면 요거를 좀 복잡하게 계산을 낼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알려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류정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효과적인 공부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답노트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오답노트 다들 한 번씩 해보거나 들어보신 적은 있을 텐데요.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그리고 정확한 해답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게 오답노트입니다. 저는 오답노트를 사회탐구, 특히 국사에서 아주 톡톡히 활용했었는데요. 단순히 문제와 해답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며 각각의 문항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적음으로써 더욱 그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오답노트를 한번 정리하는 게 끝은 아니겠죠. 오답노트의 진가는 바로 다시 한번 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1시간씩 오답노트를 다시 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번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다 보면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뭘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 여러분 모두 한국사를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학년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사 공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이 오답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한국사를 만점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방안 2번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잘 보셨으니까 여러분의 선배죠. 또 역시 좋은 팀 얘기해 주었고요. 여러분이 물론 이 시간은 수학 시간이지만 또 다른 공부도 여러분이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지금 공부 습관을 잘 잡아야 여러분이 3년 쭉 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공부 습관을 잡으라고 이렇게 선배들에게 부탁을 해서 학습 팁을 좀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한 거니까요. 잘 새겨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게시판으로 물어도 보시고 하면서 여러분 공부 습관을 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요 3번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요 위치 관계. 지금까지 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좀 충분히 했어요. 원 자체에 대해서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때 원을 또 완성하는 거, 다양한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완성하는 방법들, 그리고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일반형으로 구하는 방법, 그래서 원의 표준형과 일반형 뭐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은 원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원과 직선 2개를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과 직선은 위치 관계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에서 위치 관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하고 직선이 물론 평면상에서 몇 개의 그 점에서 만나는지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케이스가 이렇게 2점에서 만날 수 있지 않나요? 서로 다른?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역시 있죠. 마지막으로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직선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과 직선을 주었을 때 그 원과 직선이 서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특히 어떤 위치관계에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해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요 접한다고 표현하거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요 때는요. 요 접선을 구하는 것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먼저 우선 오늘은 요 3가지 관계의 관계식을 배울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은
직선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라고 얘기하려면 우선 우리가 포물선과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됐었죠? 두 개를 뭐 해서? 연립해서. 그때 해가 만나는 점인데 그 점이 두 개니까 그럼 연립했을 때 뭐를 썼었죠? 판별식 썼던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런 상황이었죠. 포물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하는 경우는요. 두 개를 연립하고 만나는 점이 그때 해니까 그게 하나라는 거니까 그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고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 됐었죠. 만약에 포물선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포물선과 직선은 연립하고 그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는 거죠. 안 만나니까. 따라서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0보다 작다고 했었죠. 이거 기억하나요? 똑같아요. 따라서 포물선이 아니라 원이지만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원과 직선을 연립했을 때 그때 그 식, 2차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판별식이 0이라는 거고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방법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요거 이제 문제화해서 공부는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원이 워낙 특수한 도형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판별식 말고도 또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요걸 재면 돼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세요. 원의 중심에서 요 밑에다 써드릴까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정의하세요. 스몰 d. 그랬을 때 요 경우는 그 D가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누가 커요? 반지름이 크죠? 그걸 쓰셔도 돼요. 다시. 이때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두 개가 서로 같죠? 그래서 일단 같다고 쓰면 되고요. 마지막은 다시 보세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고 원의 중심에서 이 끝까지가 직선까지의 거리가 D라고 지금 할 거죠. 그럼 당연히 누가 길어요? 직선까지 거리가 길죠? 따라서 이때는요. D랑 R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길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은 포물선이랑 똑같이 판별식을 써도 괜찮다 알아두시고 근데 워낙 원은 특수한 도형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과의 등호관계, 대소관계에 따라서도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 두 번째가 계산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걸 워낙 많이 이용하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셨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잘 와닿진 않고요. 저랑 얘기를 좀 해보면서 문제로 풀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고 우리 교재 문제로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제 들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그리고 y는 x-1이다. 이런 식 하나 줘볼게요. 그래놓고 이 두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를 물어봤어요. 즉,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를 연립하세요. 즉, y자리에 이걸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할 수 있죠. 연립이에요. 그 다음에는 정리를 좀 하시죠. x제곱에 여기도 x제곱이죠. 2x에 더하기 1은 1이죠.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요거 빼면 0이네요. 그럼 이때는 어차피 판별식을 쓰든 안 쓰든 뭐 판별식 쓰긴 써볼까요? 는 0이고요. 그럼 요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0은 0. 지금 요런 꼴이죠. 2로 다 나눠주면. 그럼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요 0이랑 곱하면 없어지고 1이네요. 판별식이. 그럼 0보다 큰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맞죠. 따라서 얘네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렇게 결론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그 다음에는 x-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요 두 개를 줘볼게요. 역시 두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 볼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x자리에다 대입하죠. y 더하기 2라고. 그러면 y 더하기 2라고
다시요. 요것도 x라고 놓고 대입할까요? 상관은 없지만 익숙한 걸로 대입하죠. y라고 놓고. y는 x-2죠. 그럼 요거 대입할게요. 그러면 x제곱에 x-2의 제곱은 1이 되죠. 또 똑같이 해보면 x제곱에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가 되고요. 빼기 1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b 짝수죠.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 써볼게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6이죠. 그 0보다 작네요. 그럼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해가 없다는 거니까. 따라서 원과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 두 번째입니다. 지울게요. 똑같은 이런 문제를 판별식으로 풀면 좀 복잡한 느낌이 지금 들어요. 여러분 느끼겠지만. 근데 제가 두 번째 방법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제가 또 풀어볼게요. 보세요.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원의 중심인 0,0하고 이 직선인 y는 x-1하고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리랑 반지름의 그 크기에 따라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자 하실 때는 한쪽으로 몰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루트 절대값. 이게 거리죠. 1 더하기 1, 0, 0 넣으시면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루트 2분의 1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랑 반지름인 1이랑 누가 더 큰지를 따져봐야겠네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요. 루트 2분의 1은 굳이 말하면 루트 합치면 2분의 1이에요, 지금. 루트 2분의 1. 요건 루트로 쓰면요. 루트 1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 루트 안에가 큰 게 더 큰 거거든요. 그럼 2분의 1보다는 1이 크니까 이쪽이 크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반지름이 더 길다는 얘기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짧아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D면요. 반지름이 1, 더 긴 거죠. 그래서 이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죠? 이거 훨씬 쉽지 않아요? 반지름과 직선 사이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지름이 더 길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반지름이 길면. 아시겠죠? 외우시는 방법은요. 뭐 여러분 다양하게 외울 수 있지만 반지름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두 개죠. 두 점에서 만나.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이건 그냥 편하게 가시는 거라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해서 외우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게 하다 보면 계속 번거롭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걸 원리만 완벽하게 아시면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외우셔도 돼요. 그럼 R이 더 크다면 여기 두 개니까 두 점에서 만나.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겠죠. 뭐 그런 건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볼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또 풀어보죠. 자, 그러면요. 요거는 역시 D는요. 어떻게 될까요? 00이라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D는 루트 절대값. 11, 00 넣으시면 마이너스 2. 그럼 루트 2분의 2네요. 맞아요? 그럼 정리하면 루트 2죠? 유리화하면. 그러면 반지름이 뭐죠? 1이죠? 그럼 1은 루트 1이니까 이쪽이 큰 거 아시겠죠? 따라서 D가 커요, D가. 그럼 반지름이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 상황으로 보면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더 길어야 돼요. 그럼 직선이 바깥에 있어야겠죠? 따라서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이해하신다면 아까처럼 외우시면 돼요. 이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R과 D를 비교했을 때 R이 더 작잖아요. 그럼 만나지 않는 거예요. R이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게 바탕이 되어야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어려운 내용들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가보시죠. 예제 3번입니다.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원과 이 직선의 위치관계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이제 판별식으로 안 하고 점과 직선의 거리로만 이용해서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할게요. 그게 쉽다는 거 느끼시죠, 여러분도? 0,0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인 2x-y-3은 0까지의 거리를 잽시다. 제가 왜 이렇게 만든 거죠? 그쵸. 거리 공식을 쓰려면 한쪽으로 몰아서 일반형으로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D는
루트 절대값. 맞죠? 자, 여기에 제곱이고요. 여기도 제곱이죠. 그 다음에 00은 대입하면 없어지고 마 3이네요. 끝났죠? 루트 5분의 3.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반지름은 누구냐면요. 4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반지름인 4랑 비교했을 때 누가 큰지를 보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요.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둘 다 루트 안으로 집어넣든지 둘 다 루트 밖으로 빼든지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16이고요. 요건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9고 여기는 5죠. 5는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가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큰지 볼 수 있죠. 루트 안에서 5분의 9면 1점 얼마인데 이거는 16이니까 훨씬 크죠, 이게. 그러니까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두 점에서 만난다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그림 상황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보다 요 D보다 반지름이 더 기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0에서 역시 2x-y -5는 0까지입니다. 합시다. D. 루트 절대값.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4 더하기 1. 맞죠?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루트 5분의 5네요. 절대값 5니까 5로 나오죠. 그럼 루트 5분의 5면 루트 5로 나오죠? 유리화하면. 맞아요. 반지름이 누구예요? 루트 2죠.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2보다는 당연히 D가 크죠? 그러면 만나지 않겠죠. 아시겠죠? 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유제 5번입니다.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 많이 나오는 문제죠, 정말. 보시면요. 요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직선이 안으로 쑥 들어와 있으니까 그 거리가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길어야겠구나.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이 얘기했었죠.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 관계식을 떠올리고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은 0,0이고요. 직선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러면 반지름은 5입니다. 루트 5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루트 절대값. 4 더하기 1. 00 없어지고요. K. 그런데 반지름이 루트 5인데 그거보다는 작아야겠죠. 맞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K 절대값이 루트 5 넘기면 5니까요. K는요. 절대값이 5보다 작다.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계산이 만약에 지금 막힌다면 여러분 진짜 심각하신 겁니다. 복습을 진짜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림자 복습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거 만약에 절대값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 못 하신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실수 K값의 범위는 이게 끝이네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유제 6번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원이 있고요.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럴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의 중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D가 R이랑 같다고 놓으면 되죠. 왜냐면 이런 상황이니까. 맞죠? 자, 그럼 D부터 구하시죠. D가 R이랑 갖다 놓고 D를 구하면 루트 절대값이죠. 자, 그러면 9, 1이죠. 00,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요런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완전 익숙하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게 뭐다? 정리 좀 할까요? 루트 10분의 5네요. 유리화 할까요? 루트 10, 루트 10 하시면 10분의 5의 루트 10이니까 2분의 루트 10인가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반지름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뭐 끝이네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0이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대로 2분의 루트 10이다 라고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한 내용들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남겨놓은 얘기는 하나예요. 뭐냐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두 점, 한 점 안 만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 접선을 직접 구하는 연습을 할 거야 이겁니다. 그게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인데요. 이때 요걸 접선이라고 하고 만나는 점을요. 앞으로 접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접선을 구할 건데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분 3가지 유형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요.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구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나가는 포켓 신문에 그 공식은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요. 그 기울기 알 때 접선 구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한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울기가 아닌 지나는 한 점을 주었을 때 근데 그 지나는 한 점이 접점일 때 접점을 주었을 때 접선을 완성하는 걸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접점이 아닌 그냥 원 밖에 다시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주었을 때 이때도 접선 구하는 걸 할 겁니다. 난이도로 보면요. 이 2개는 기본 난이도고요. 공식도 있고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거요. 난이도로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엔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가지를 다 아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용까지 복습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한 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포켓신문 확인하시고 정답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